뭐 지난 제가 이 카프리오프 계약할 때 사실 구스타프손이라든가 이런 일부 자원들이 있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또 처리를 할 것인가. 사실 구스타프손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생각의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 5년 제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졌고 당분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어쨌든 카프리조프의 좀 전성기에 해당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이제 미네소타는 승부를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골리로 구스타프손이 낙점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타당한 설명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약 규모 같은 경우는 5년 계약이고요. 3,400만 달러, 연평균 680만 달러 계약이네요. 거의 이제 700만 가까이. 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역시나 인플레가 조금씩 오고 있구나 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스타프손 정도 같은 경우에는 NHL 레벨에서도 어느 정도는 경기력을 증명을 한 자원이고 하기 때문에 뭐 마냥 이제 이게 그냥 그 오버페이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조금은 그죠. 계약 규모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 계약에 약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2배는 아니고 2배 가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계약 자원들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죠. 25, 26 시즌의 시즌에 시작하는 계약들로만 이제 요걸 뽑았을 때 루카시 도스탈이라든가 에이딘 힐 선수의 계약이 상당히 비슷한 느낌의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지면은 비슷한 계약들이 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너무 예전에 맺은 계약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계약을 기준으로서 살펴봤는데 도스탈이랑 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노스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슬슬 더 좋은 팀에서 뛰면서 그죠? 팀이 전력이 더 좋아질 거니까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력이 올라올 텐데 일단 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증명이 된 자원이죠.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랑 꽤 좋은 팀에서 뛰었고 사실 비교를 하면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상당히 좀 비슷한 냄새가 나는 느낌의 스탯 라인이 나왔었어요. 두 선수가. 성적 같은 경우에는 뭐 팀 성적이 좀 좌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기당 평균 실점도 보시면 2.6점대로 비슷하고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한 91% 같은 느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셧아웃도 두 선수가 동일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나이도 더 젊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고점에 대비 기대치는 구스타프손이 조금 더 크니까 계약 규모가 조금 더 크다라고 바라보셔도 사실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적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난 시즌에 구스타프손이랑 좀 비슷한 느낌의 성적이 난 꼴리가 블랙우드 선수거든요. 블랙우드 선수가 경기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그죠? 평균 실점 동일하고, 세이브 성률도 이제 0.2% 정도 차이가 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이제 경기력이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블랙우드가 훨씬 더 덜 받아요. 네, 블랙우드가 훨씬 덜 받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어떻게 보면은, 야, 역시나 좀 오버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블랙우드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난 시즌 이전까지 상당히 부진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난 시즌이라고 하면은 그죠? 24, 25 시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 시즌부터 시작을 해도 꽤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구스타프손도 한 시즌 부진한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까 그 정도의 성적이었고 지금 보시면은 블랙우드는 2021년에서 2024년까지 거의 기대를 충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뉴저지에서의 경기력은 3.28에 89.8% 샷아웃 5번 이제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이 직전까지의 부진 그리고 근데 구스타프송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고 직전 시즌에는 괜찮았잖아요. 경기력 회복이 되는 거 그거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네소타가 재계약을 한 이유는 역시나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프리조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의 주전 골리로 낙점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전 골리로서의 유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실제로 최근 3시즌 성적이 그냥 뭐 괜찮죠, 그죠? 정말 뭐 S급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한 팀의 주전 골리로는 또 용인이 되는 수준의 성적이니까 여기서 바라보셔야 될 거는 고점이랑 저점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좀 갈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왜 그동안 최고의 골리 제목이라고 평가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성적이었고, 근데 그다음 시즌에는 굉장히 부진했었고,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다소 회복이 된 측면을 확인을 해 보셔도 일단 어쨌든 꾸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회복세의 경기력이다라는 거죠.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를 살펴보셔도 회복했죠. 지난 시즌보다. 지난 시즌보다 큰 폭으로 회복을 했고요. 기대 득점값 차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득점값에다 기대 득점값 이 두 값의 차이를 보시더라도 22, 23 역시 굉장히 좋았고 23, 24는 정말 굉장히 나빴죠.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회복이 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정도로 괜찮은 골리를 또 이제 손에 얻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전에 이제 제가 카프리조프 할 때 정말 이 정도의 스타 선수를 가졌던 적이 정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정도 급, 이제 더 대단한 급이니까. 근데 미네소타도 사실은 좀 이 정도로 이제 좀 왜냐면 구스타프손이 나오면은 결국 이제 좀 주전 골리로서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골리를 가져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실제로 이제 지난 시즌 구스타프손 정도 선수 정도의 성적, 그러니까 30승에다가 세이브 성률 91.4% 이상, 요 정도로 집계를 잡았을 때도 요렇게 4명밖에 없었습니다. 4명밖에 없었어요. 두브닉 선수가 이거 3번 달성했고요. 백스트램 선수가 2번, 그리고 이제 매니 페르난데스랑 구스타프손 요렇게 한 번씩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요것도 결국은 미네소타가 이런 정말 A급 이상, 정말 S급 수준의 주전 골리를 팀 역사상 가져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도 어리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축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요 기준을 클리어한 선수는 두브닉 선수입니다. 17-18 시즌. 언제예요 이게 지금? 7년 전이죠. 7년 전. 네, 7년 전에 이제 두브닉 선수가 35승 16패 7연장패 2.52에 91.8.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지난 시즌 구스타프손 선수의 성적이랑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유도 재계약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결국은 썼기 때문에 잔여량이 좀 줄어들었죠. 제가 지난 이제 카프리조프 내용에서 2,300만 달러 정도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한 700만 달러가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1,630만 달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캡입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부가적으로 계약하면 좋은 선수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카렐로 선수 정도라고 바라보시면 좋고요. 타라센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정말 리그에서 명성치는 대단하지만 올해 해가지고 뭐 잘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고 최근에 몇 시즌에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손이랑 히노스트로자 이런 선수는 사실 대체가 가능한 선수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면 수카렐로 선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캡을 상당히 남길 수도 있는 정말 1,500만 달러까지도 뭐 남기려면 남길 수가 있죠. 왜냐면 수카렐로가 지금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카렐로 뭐 400에서 500 정도 준다라고 해도 1,000만 달러 이상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빌 게린 GM이 카프리조프 계약이 크긴 하지만은 캡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런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주축 자원들이 지금 굉장히 장기 계약이 돼 있어요. 4시즌 이상 계약이 남아있는 자원들을 뽑아보면은 카프리조프 볼디, 그리고 에릭손 에크, 페이버 미들턴, 구스타프손 이렇게 5명이 지금 로스터에서 4년 이상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지금 역할을 옆에 써드렸지만은 카프리조프 1라인 레프트 윙어, 그리고 볼디가 1라인, 2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라이트 윙을 볼 수 있는 자원이고요. 그리고 에릭손 에크 2라인 센터, 페이버 미들턴 1라인 수비수죠. 2라인 수비수라고 할게요, 그냥. 왜냐면 페이버 미들턴 좀 세트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들턴의 기량이 사실은 1라인급 기량은 아니지만 페이버랑 함께 뛸 때는 이제 또 세트로 나온다라는 그림에서 이제 1, 2라인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근데 이제 편이 1라인 레프트 라이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타프손 같은 경우에는 주전골이죠. 그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1라인급, 2라인급 주축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장기 계약으로 체결이 묶인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센터진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만 바라보시더라도 뭐 로시 선수 다행히 이제 좀 염가에 재계약을 했죠. 500만 달러 3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릭손 에크, 라이언 하트먼, 니코 슈트름인데 뭐 4라인 센터 슈트름은 좀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네소타가 지금 바라보시면 1라인 센터도 조금은 그죠. 뭐 에릭손 에크가 됐든 로시가 됐든 다른 팀들의 어떻게 보면 정말 S급 자원들에 비하면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3라인 센터 사실 하트먼이면은 조금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죠? 왜냐면 하트먼은 사실 윙으로서도 이제 경기력을 이제 잘 과시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미네소타가 앞으로 어떻게 전력을 다져야 될 것을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이후로부터 1라인 센터 S급을 한 명을 영입을 하면서 근데 1라인 센터 한 명을 영입을 하면 이제 캡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기는 하겠죠. 아니면 이제 2라인급 센터를 좀 이제 한 두어 명 정도 영입을 하면서 윙도 이제 좀 이제 스코어링 윙어 괜찮은 한 명 이런 느낌으로 채우고 그런 그림으로 갈 것인지 요거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1라인 센터를 S급 1라인 센터를 그 돈을 그냥 몰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명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은 에릭손 에크 정도 수준이 되는 뭐 센터를 한 명 더 데려오고 윙을 한 명 더 데려온다라든가 아니면 센터 두 명을 그냥 데려온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트먼은 윙이 되니까 그런 결정을 해서 뎁스를 채울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죠 올 시즌 내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뭐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좀 적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의 미네소타의 결정 그리고 선택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좀 짧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